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로 나온 사람들 중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시 국민의힘에서 발의해가지고 처리해야 되는데 대법원장 아까 초반에 얘기했지만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그 후보 중에 대통령이 이제 임명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민주당 내부에서도 뭐 진일보한 그런 입장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다 꼼수다 이런 얘기도 있고 전당대회에서 이제 나올 것 같은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 아마 당권 주자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어떨까요? 저는 이거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제안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과거에 이명박 후보 특검이 있었습니다. BBK 특검. 그 어떤 의혹도 밝혀내지 못했고요. 맞아요. 면죄부만 주고요. 네. 특검에 합류했던 그 수사 검사들이 승승장구해서 승진하고 어떤 분은 저기 영포 빌딩에 세입자로 있었잖아요. 네. 이 BBK 특검이 제가 알기로는 대법관이 네. 추천한 인사로 알고 맞아요. 있고요. 이런 특검 할 것 같으면 아예 하지도 말고 지금 검찰을 얼마나 지금 장악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공정성의 문제가 있는 제안이기 때문에 네. 이것은 굉장히 독이 든 그런 제안이라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된다. 아니 이렇게 특검할 것 같으면 뭐하러 해요? 그냥 검찰 네. 이원석 검찰에서 그냥 수사하면 되죠. 본인들이 청계산 가서 같이 윤석열, 한동훈, 신봉수, 네. 송경호 같이 소고기 먹던 그 친한 소고기 검사들이 파티. 수사하는 게 맞습니다. 말이 됩니까? 네. 안 됩니다. 전혀 예. 받으면 안 된다. 절대 받을 수 없다라는 있을 수 거고요. 없습니다. 한동훈 안. 저는 한동훈 지금 후보가 네. 이제 나 당대표 출사표 던진다라는 그 소통관 회견하고 나서 백브리핑을 했어요. 네. 그때 김건희 종합특검에 관해서 명칭을 어떻게 썼냐면 예. 도이치 사안, 아. 김건희라는 말도 못했군요. 가방 사안. 박사. 가방. 귀를 의심했어요. 이런 모습을 보고 예. 정말 몹시 안타까웠습니다. 국민 눈높이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부르는 게 그렇죠? 네, 그래서 예. 총선 참패 후에 모든 책임을 안고 2달 만에 다시 기사회생하여 당대표 출사표를 던진 분인데 예. 지금 그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을 대하는 자세만 봐도 과거 김은혜 의원이 네. 바이든 날리면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지금 대법원장의 추천을 받아서 네. 그 특별검사를 임명하자고 하는 발언은 굉장히 한동훈 그 후보에게 위험한 게 뭐냐면 과거에 특검 후보를 추천할 때 주체가 누구였는지를 쭉 살펴 한번 보겠습니다. 네. 헌정사상 최초 특검인 그 조폐공사 파업유도 그리고 온로비 특검이 1999년에 네. 있었다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특검 후보는 대한변협이랑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게 관례였어요. 그러니까 관례. 네. 그런데 이후 출범한 9명의 특검 중에 5명이 변협, 그리고 4명이 대법원장 추천이었고요. 네. 임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북송금 이거 변협에서 했고 BBK는 대법원장이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폐공사 파업 유도는 한동훈 후보의 장인어른 관련된 수사예요. 그럼 자꾸만 한동훈 그 후보의 가족들 사건이 회자가 됩니다. 그래서 대법원장이 특검을 임명해서 잘 수사를 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하라고 누가 가르치던가요? 누구에게 조언을 듣고 나와서 네. 얘기한 겁니까? 라는 이야기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결국에는 김건희라는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는 상황까지 와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홍길동도 아니고. 이름을 못 부르는 거 아니에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국민들이 한동훈 위원장 정말 당을 잘 이끌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까 과연 일반 국민들이 뭐 당원들이야 윤석열 대통령을 잘 지키겠구나.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위원장 사이가 나쁘다고 했는데 괜찮은 거 아닌가? 김건희 여사 지키려면은 한동훈 필요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실 분도 있겠지만 일반 대다수의 국민들이 볼 때는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특검법에 보면은 수사 대상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거는 특검하자 그러고 네. 김건희 여사 관련된 것은 이거 특검 지금 안 된다. 검찰 수사 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로 출사표 던진 분이 4분이죠. 네. 한동훈,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네. 그런데 한동훈 지금 후보를 제외하고 나머지 3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과 접촉이 있다고 들었어요. 가서 그리고 만나고 뭐. 한동훈 후보는 통화는 했는데 10초.
네. 통화했다고 하잖아요. 10초 통화. 근데 그 통화가 과연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통화였는지도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자분들이. 아.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부터 썼던 그 번호 아직도 쓰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 번호로 개인 전화를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대통령실 그 번호 찍히는 번호 있죠. 그걸로 전화를 했는데 제가 측근에게 듣기로는 콜백을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전화한다 그래 하고 그 이후에는 콜백을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러면 통화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어쨌든 대통령실 유선 전화랑은 통화를 했다. 대통령실이 즉 윤석열 대통령이다라면 그런 논리라면 통화가 됐다라고 말하는 게 뭐 크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네. 콜백은 못 받은 걸로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전혀 뭐 풀릴 기미가 안 보이는 두 사람의 관계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아직까지는 악화될 대로 악화됐다고 생각이 돼요. 악화됐다. 그러니까 이 한동훈 특검법을 한다고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경로할 것 같은데 이거 얘기 듣고 근데 가만 안 있을 것 같은데. 한동훈 특검에 이제 네.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이 될 수밖에 없어요. 고발 사주. 그래서 그렇네요. 굉장히 양날의 검일 겁니다. 아, 자, 한동훈 특검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거기 또 고발 사주가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수사 들어가면 누구에게 사주를 받았는지를 밝혀야 되잖아요. 네, 그럼 그때 아, 등장하는 그게 또 인물들이 있겠네요. 있겠죠. 알겠습니다. 네. 자,